안녕하십니까. 포천시 공도협회 부사범 김상수입니다. 오늘은 화연에 있는 동부정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비가 오락가락하며 날씨도 많이 선선해졌고요. 지금 이 한낮인데도 소나기가 한번 싹 지나고 나니까 오전에 더웠던 날씨가 지금은 좀 맑고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편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편사라고 잘 아시죠? 그 각 사정에서 편을 짜서 이렇게 시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전에 편사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편사란 옛날 사정이 평소 단련한 무예를 서로 비교하여 승부를 가리는 경기였죠. 오늘날에는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서는 거의 행해지지 않았고 경기도에서 약식으로 행해지고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저희 말고도 뭐 지방에서도 편사 이렇게 저희 사정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사라진 편사가 관역에 행하여진 유일한 경기 방식이고 그 엄중한 규범과 예의가 오늘날 우리 공도인에게 많은 점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편사가 행해지기 시작한 연대는 확실치는 않고 단지 그 조선 중기 이후 빈번한 과거 시행으로 공도가 성행하고 그에 따라 민간 사정이 하나씩 생겨나면서부터라고 생각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편사를 말하기 전에 먼저 사정에 대해 고찰해 보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설시정과 민간 사정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정의 기초는 활터죠. 활터 즉 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관설 사정뿐이었고 민간 사정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조선 중엽 이후라고 합니다. 고려 선종 8년 호부 남랑에 활터가 설치되어 군졸과 일반 백성들이 습사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것이 국가가 도성 내에 활터를 설립한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태조는 서울을 한양으로 정하고 도성 동편에 교장을 설립하니 이것이 곧 훈련원이며 태종은 이곳에 사청을 세우고 무과의 시험 장소로 택함과 동시에 무사와 군졸이 습사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것이 관설 활터였다고 합니다. 또한 조선 중엽부터 강무장이라는 것은 임금이 무예를 닦던 장소죠. 강무장으로 사용하던 모화관을 인조 때에 무과의 시험 장소로 사용하여 훈련원에 일소라 하고 그 모화관을 이소라 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관설 활터는 두 곳이 되고 관할량, 그러니까 조선시대 공수를 배우던 후반의 젊은이들을 말합니다. 관할량은 이곳에서 습사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궁중의 활터로는 창경궁 후원에 충장대를 둘 수 있는데 이곳에 열무라는 것은 임금이 몸소 사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열무와 시사란 활을 잘 쏘는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열무와 시사를 행하거나 또는
왕이 직접 친사하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이게 지금 관설 활터 외에도 이제 그 민간인들이 이제 만드는 민간 활터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효종 때에는 창경궁 내사복 활터를 특설하였는데 이곳은 내승, 조선시대 말과 수레를 맡아보던 내사복의 말단 벼슬을 얘기합니다. 내승과 별군직이란 조선시대 임금의 호위 등을 맡은 무직의 하나로서 관리가 습사하던 장소였고, 중일각은 금중수기, 궁궐 내에 숙식하면서 궁궐을 지키는 것을 말하죠. 금중수기. 이 장관과 군교가 3일간의 숙직 기간 중 둘째 날에 항상 실시되는 시사와 매월 실시한 삭시, 매월 초하루 당화의 문관과 일반 부관의 공술 시합을 하던 일을 얘기합니다. 그 삭시를 행하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관설 활터는 두 곳이 되고 관할량은 이곳에서 습사했습니다. 조선 태조는 서울을 한양으로 정하고 도성 동편에 교장을 설립하니 이것이 곧 훈련원이며, 태종은 이곳에 사청을 세우고 무과의 시험 장소로 택함과 동시에 무사와 군졸이 흡사할 수 있게 했는데 이것이 관설 활터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지방 사장으로는 영, 주, 부, 목의 소재지에 장대, 연무대, 관덕정 등의 이름을 가진 관설 사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선 연병 강무 외에 장교와 군민이 습사를 행하였고, 이러한 강무 습사를 관할하던 지방관이 잡목을 심어 금화금벌 하였음은 속대전, 그러니까 경국대전 이후 교령과 조례를 계속하여 모아 김제례가 편찬한 법전이죠. 영조 22년에 간행된 책입니다. 속대전에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민간 사정의 유래는 전하는 바에 의하면 임진왜란 이후 선조 때라고 합니다. 국민의 상무심을 진흥시키기 위해 경복궁 동장 안에 오은정을 세우고 이것을 개방하여 백성들의 습사를 장려한 것이 민간 사정의 시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민간 사정이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일시에 여러 곳에서 생기게 된 것은 선조의 장려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조, 효종, 현종 때 빈번하게 실시한 과거 때문에 민간 사정이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은정의 뒤를 이어 일어난 도성 내외의 모든 사정 중에 오래된 사정을 보면 윗대라고 하면 서울 성내에 북서쪽에 위치하는 지역, 곧 인왕산 가까운 동네를 말합니다. 보면 윗대의 백호정, 아랫대의 석호정 등 도성 내에만 30여 개 이상의 민간 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도성 밖 사정으로는 동대문 밖에 영풍정, 그리고 세문 밖에는 노지사정, 무반정, 서호정, 그리고 무암정 등 20여 개 이상의 민간 사정이 만들어져 큰 변동 없이 이어져 내려오다가 가보경장 이후 구습이 소멸됨에 따라서 한양의 사풍이 일시일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고종 광무 3년 황학정이 설립되고 한일합방, 그리고 8.15 해방, 6.25 사변 등과 같은 경량의 세월을 거치면서 서울의 황학정, 석호정, 그 다음에 전주의 천양정, 인천의 무덕정, 수원의 연무정 등은 아직도 정을 이어져 오고 있지만,
이전 대부분의 사정은 많이 없어지고 새로운 사정이 생겨났고요. 지금 대한궁도협회에 등록된 사정이 2015년까지만 해도 전국에 380여 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 후로 2020년인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숫자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편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았고, 조선시대의 관설 사정과 민간 사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편사의 종류에 여러분들과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